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이비의 복귀를 반겨주고 계신데요. 김윤경님, 어여 짠하고 나오세요 라고 올려주셨고, 김도희님, 기대됩니다. 김종배님 목소리 들을 거 생각하니 설레요 라고 올려주셨고, 네. 엽기토끼님, 와, 제이비다. 어서 오세요. 남편보다 더 그리웠어요. 그리고 LOR0815님, 제이비 그리웠어요. 휴가 기간 동안 뭐 하셨습니까? 놀았습니다. 2660님, 맛있는 것도 많이 드셨죠? 라고 물어주셨는데 뭐 하셨어요, 제이비? 많이 먹었습니다. 먹으러 돌아다녔습니다. 오, 그래, 저도 잘하셨네요.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는 반가움에 목이 메이다 못해서 쉬었네요. 그래서 그런가? 네. 어떤 분이 그렇게 올려주셨는데 아니 휴가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 그러니까요. 목이 힘좀 쉬었네요. 네. 네, 힘 좀 내시고요. 네, 그냥 반가움의 표시로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8431님이 제이비 더마카 격하게 반가워요. 오늘 일하기 싫더라도 화이팅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을 알았지? 저 일하기 싫거든요. 네. 5810님 시선집중 아빠가 소개해 주셔서 등교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등교? 몇 학년이시지? 그러게요. 고마운 우리 아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아빠, 나 시아야. 항상 아빠에게 행운만 가득하길 바라고 오늘도 스마일하고 딸이 정말 사랑해 라고 올려주셨는데 네. 대학생이면 시선 집중 정치가 입사 시험에 도움이 될 것이고 고등학생이라면 수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중학생이면요? 중학생이면 미래의 토양이 될 것이다. 초등학생이면요? 넘어가. 뭘 그렇게까지 자꾸 가. 5810님께는 저희 PD가 유산균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시아 아버님 파이팅 하시고요. 네. 자,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엊그제 뉴스데스크 보도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MBC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회계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자체 여론조사를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 여러 번 보고했다는 인터뷰를 전해드렸는데요. 회계 보고서 안에 이 여론조사를 위해 선거 자금이 쓰인 흔적은 없었습니다. 자, 공짜로 여론조사를 해준 거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목록입니다. 대선 전날까지 연속 9일 회당 3,000명 넘게 조사하는 면밀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대선 직전 면밀 여론조사만 6,400만 원, 많게는 수억 원대로 추정되는 이 여론조사 비용은 누가 부담한 걸까? MBC가 국민의힘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회계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확인했습니다. 110여 쪽에 달하는 보고서에 미래한국연구소란 이름은 없습니다. 만약 무료로 해줬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론조사 비용 같은 거는 정치 활동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 자금이 맞거든요.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 보도 말고 또 다른 보도 하나도 마저 전해드리겠는데요.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어제 공개한 내용인데 이런 겁니다. 명태균 씨가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불법 여론조사 혐의로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의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차례 고발됐고 1차례 과태료 부과 처분받았고 3차례 경고 처분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시간 관계상 사례 하나만 전해드리면 2019년 3월에서 4월 사이 경남 창원 성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거주지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전화번호 19만 개를 이용해서 9차례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경남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사례가 많은데 여기서 다 전해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이 두 뉴스를 종합하면 두 가지 문제가 파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파생이 됩니까? 자, 우선 이전부터 짚어보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인연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명태균 씨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들고 와 대선 출마를 권했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명태균 씨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개한 사람은 바로 김영선 전 의원이라고 하는 보도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시점에서 봅시다. 도대체 뭘 믿고 명태균 씨의 말, 명태균 씨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인 걸까라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의문점이 생깁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불법 여론조사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것을 토대로 할 수 있는 조사 결과일 수도 있는데 그걸 도대체 뭘 믿고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 한 겁니까? 어떻게 조사한 겁니까는 기본적으로 만나서 점검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랬는데도 뭔가 믿었다? 그럼 도대체 뭘 믿고? 그게 서울대 법대 동문인 김영선 전 의원의 보증을 믿고? 일단 그렇게 봅시다. 그 보증을 믿고 믿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최소한 2022년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이유는 오히려 분명해진다는 해석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 아주 중요한 사람을 소개해 준 공에 대한 보훈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명태균 씨가 오늘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동아일보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자, 그 윤석열 대통령과 맺었던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찾아왔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합니다. 서울시장 오세훈, 이준석 당대표. 그래서 그럼 그분들이 날 찾아다녔을까? 안 찾아다녔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렇게 표현이 상식적으로 사람 넣어서 나를 찾아왔지. 그래서 내가 만나러 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네. 넣은 사람이 김영선 전 의원이라는 얘기일까요? 이러면 김영선 전 의원이 소개해줬고 보증 섰다라는 이야기는 물론 보증 섰다는 건 제가 한 말입니다만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애초 뉴스토마토의 의혹 보도 시작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이었던 게 텔레그램 대화였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 텔레그램 대화가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 간에 이루어진 것이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간에 이루어진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엇갈렸었습니다. 명태균 씨의 주장은 그 텔레그램 대화는 김건희 여사와 자신이 나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나눈 것이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오늘 동아일보에 인터뷰에서 했던 본인의 주장과 맥이 차라리 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 나왔던 김영선 의원이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다리를 놔줬다가 돼버리면 굳이 김영선 전 의원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자신의 공을 어필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히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요인인 것 같지만 상당히 주목해서 봐야 될 요인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짚을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제가 조금 전에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로부터 뭐 고발됐고 과태료 처분받고 경고 처분 받은 바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박따박 그때마다 사법 처리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를 하나만 다시 그 아까 들었던 예 2019년의 경우 불법 여론조사 부분과 관련해서 2019년 7월에 여조위로부터 고발이 이루어집니다. 고발이 이루어진 시점이 7월이었어요. 그런데 창원지방법원이 벌금형 미래한국연구소에 벌금 300만 원형을 선고한 게 그해 12월이었습니다. 고발로부터 1심 판결까지 딱 5달 걸렸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남 선관위가 그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를 고발하는 한편 김영선, 명태균 두 사람을 수사 의뢰한 시점이 언제냐? 작년 12월이었다고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선, 명태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뉴스가 나온 게 언제입니까? 이 의혹 보도가 나오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확히 얘기하면 9월 30일에 창원지검이 김영선, 명태균 두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강제 수사의 시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9개월 동안 뭉갰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검찰은. 완전히 뭉개버렸다는 건데요. 특별히 이것을 뭉개버린 이유가 뭐냐, 배경이 뭐냐가 궁금하다라는 것이고 하나만 더. 앞서 MBC 뉴스데스크에서 전한 내용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사 의뢰했던 내용도 핵심도 정치자금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뭉갰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더 뭉갤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뭉갤까요 도대체? 이게 궁금하다. 이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062님이 방송에 아무리 나와도 수사가 되는 건 아니니 알 길이 없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과연 수사가 속도를 낼지 조금 이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길 출국장에 나가서 인사를 하지 않았고요. 저녁에 친한계 의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의원이 아닌 사람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네. 아무튼 이런 조각조각의 뉴스들을 모아서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냐. 한동훈 대표가 독자 세력화에 나섰다. 독자 행보를 위한 새 과시에 나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분석이 타당할까를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땐 아니오인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세과시가 시작됐다라고 쓰는데 제 입이 삐딱선 타셨어요. 왜 아닙니까? 독자적 새 과시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무대는 지난주 금요일에 국회 본회의장이었습니다. 여기서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으면 될 일입니다. 새 과시를 할 요량이었다라고 한다면. 가장 상징적인 새 과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상황은 애당초 차단됐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한동훈 대표 본인에 의해서. 자, 한동훈 대표가 재표결 이틀 전인 지난 3일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민주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지금의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당원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당 의원들께도 그런 설득을 드릴 생각입니다. 네, 이 사례 하나가 모든 걸 알려주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선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의 행보를 종합하면 선은 안 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척점에서 독자 행보를 그을 것이다. 차별화 행보를 그을 것이다라는 전망은 제가 볼 때는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라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선 집중해야 할 건 왜 선을 넘지 않느냐. 오히려 이걸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왜 선을 넘지 않는지. 거기에 깔려있는 한동훈 대표의 전략 또는 계산법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뭔데요? 그걸 엿보기 위해서 참고사항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한계로 알려진 박정훈 의원이 8월 29일 저희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참고로 이때는 한동훈 대표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대 증원 유예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고 예정됐던 용산 만찬이 미뤄진 직후였었습니다. 인터뷰 시점이. 이때 박정훈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의 임기가 2년인데 2년 사이에 당하고 모든 거를 단절을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동훈 대표가 차기 주자로서 또 힘을 점점 발휘해 갈 겁니다. 지금보다는. 그러니까 점점 교집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지. 지금은 임기 3년 남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통령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의 모양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점점 그 상황이 조율되는 상황으로 저는 갈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네. 박정훈 의원의 말에 한동훈 대표의 전략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 한마디로 살라미 확장 전략이라는 겁니다. 전면전을 벌여갖고 순간적으로 세를 확 몰아가는 게 아니라 야금야금 지지세를 확장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야금야금 확장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격전이 아닌 거죠. 치고 빠지기식의 유격전 비슷한 정치 행보를 그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전략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선을 넘지를 않는 겁니다. 선을 넘지 않고 이른바 바른 말을 하는데 거기서 행동까지 가는 데는 다시 멈칫, 다시 백. 이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짚을 점은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이런 전략이 먹힐 것이냐라는 문제. 네. 이걸 짚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데요? 한국갤럽의 9월 첫째 주 조사 결과를 봅시다. 지난 9월 3일부터 5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한동훈 대표는 14%를 얻었는데 총선 전 내지 대표 취임 직후보다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지지세가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불일치에 있다는 겁니다. 국민은 강력한 어퍼컷을 날려줄 것을 원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가볍게 잼만 날리고 있는 이 불일치 현상에서 지지세 감퇴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 보기에 한동훈 대표의 행보가 어떠냐? 감질 난다라는 겁니다. 감질 나는 상황에 대한 피로감. 이것이 오히려 한동훈 대표의 지지세를 지금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른바 살라미 지지세 확장 전략이 먹히고 있느냐 안 먹히고 있다라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 한동훈 대표가 본격적인 차별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은 어찌 본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뭐 코칭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깔려 있는 것이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보기는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풍이다님이 눈치만 보다가 시간이 갈 것 같은데요 라고 보내주셨고 반면에 김복경님, 김창면님 등 몇몇 분들은 조금 기다리면 선을 넘지 않을까요? 일단 2번은 좀 넘어가고 다음은 아니다. 이런 경고를 주는 건 아닐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한번 지켜보죠.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지난 5일 새벽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당시 다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 참고로 면허 취소 수준은 0.08%입니다. 이거보다 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지지자들은 검찰 괴롭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두둔성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 부적절하다. 뭐 이거는 제가 분석하고 뭐 평가하고 말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적절한 두둔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핑계 없는 무덤 없고 이유 없는 음주 없습니다. 답답해서 한 잔, 짜증나서 한 잔, 화나서 한 잔, 심심해서 한 잔 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음주 후에 운전에 대해서 그래 할 수도 있지라고 고개 끄덕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두둔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뭐 이건 더 이상 이야기 드릴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시간이 다 돼서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대 의대가 지난 1일 학생들의 집단 유학을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교육부 갈등이 있었는데 이주호 장관이 어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은 학생의 휴학 의사를 재확인하고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도록 해서 동맹 휴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 이러면 휴학원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라는 점을 명기를 하도록 하고 이러면 휴학을 허한다. 이게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예과 2년, 본과 4년 등 총 6년으로 되어 있는 의대의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 이게 두 번째인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맹 휴학이 아니라고 하면 동맹이 아니게 되는 겁니까? 세상이 다 하는데 뭘 그렇게 또 확인을 받습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런다고 의대생이 돌아오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두 번째로 드리겠고요. 세 번째, 그래서 제작한다고 칩시다. 안 돌아와서. 그러면 기껏 의대 증원 해놓은 효과는 어떻게 되십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도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때 가서 정부는 뭐라고 할 겁니까? 마지막으로 6년 과정을 5년 과정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의대 교육의 질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가면 국민 건강권 보장은 확대되는 겁니까? 축소되는 겁니까? 지금 정책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답을 해야 된다.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정공희 대표가 이미 이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의료계에서도 반발이 나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차라리 어차피 뗀 거리로 원칙을 지키든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하든지 이래야지. 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반창고 붙이는 수준으로 그때그때 지금 땜질 처방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그 최종 결과가 뭐가 됩니까? 우리 언론이 애용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누더기가 되는 겁니다. 누더기. 그때 가서는 도대체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이러는 겁니까? 까루님이 정책 방향 산으로 가고 있나요?라고 걱정해 주셨는데 과연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정부가 그래도 한 발 좀 뒤로 물러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한 발 물러서 그러면 의대생이 호응을 한다면서 해법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한번 의대생이 호응을 해서 한번 볼까요? 네? 이미 입장이 나왔죠. 예. 그러면 저 이거 동맹 휴학 아니고요. 다음에 복귀할게요라고 사인 쫙 해서 휴학은 제출할까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이걸 오늘의 결론으로 내리겠습니다. JB타임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네요.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